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자회견을 안 하고 신년사 발표를 했는데 지금 너 조선일보 인터뷰도 있었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신년사 이제 어제 오늘 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언론들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년사라고 하면 저는 저도 TV 중계를 통해서 봤어요. 네, 예, 여행 중에 이렇게 봤는데 이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맞는 새해 아니에요? 새해 신년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 신년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첫 일성을 던지는 어떤 그런 행사. 네, 보통 나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음.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뭐 때로는 막 거창하게 뭐 철학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이나 기조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거나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계를 보면서 네, 저는 좀 약간 좀 생각보다 좀 되게 짧게 끝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9분 20초인가요? 네. 취재진은 10분이 안 됐죠? 10분이 안 됐죠. 네, 예. 그동안에 대통령 신년사들이 이렇게 짧았던 적이 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네, 예전에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그 연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되게 좀 짧아요. 유엔 연설 때도 그때도 되게 짧게 아, 끝냈잖아요. 예, 네. 그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엄청나게 길게 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짧게 하고, 하여튼 이번도 하여튼 뭐 짧게 하면서 컨셉이 짧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대통령 신년사 치고는 좀 되게 순간적으로 좀 짧고, 음. 어떻게 뭔가 그냥 쑥 들어왔다가 불쑥 나왔다가 네. 나와서 그냥 말하고 쌩 하고 들어가는 느낌? 뭐 하여튼 음. 그런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런 신년사 같은 음. 그냥 그때 첫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었어요. 이게 신년사 발표 딱 발표만 끝났으니까 네. 끝나니까 원래는 뭐 기자들의 뭐 질문도 몇 개 그럼요, 받고 그럼요, 이런 걸 우리가 기대했고 그동안 봐왔는데 그게 그렇죠, 없어가지고요. 그럼요, 짧았다 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언론에 그때 잠깐 나왔는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이나 뭐 그때 잠깐 화면에 잠깐 나왔을 때 옆에 참모진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대통령 뭐 그리고 청사 브리핑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신년사는 우리 그 뭐 박정기도 잘 알다시피 기자들 사이에 보면 거의 모든 단체장이나 음. 심지어 뭐 가족끼리 또 새해 인사 딱 하면 뭐 새해 인사 간단하게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고, 네. 대통령이 신년사 처음 들어가면 적어도 처음에 국민들에게 좀, 그래도 지금 한 3년 동안 3년 가까이 됐잖아요. 3년 이제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막 지치고 이제 막 이제 약간 엔데믹 내지는 이제 뭐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 막 이렇게 좀 가고, 네. 올해는 뭐 해맞이 뭐 해돋이 막 그런 시민들도 많이 가고, 있었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12구 이태원 참사도 또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들 앞에 딱 섰으면 음. 따뜻한 어떤 공감이나 위로 한마디 이렇게 좀 던지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기조 방향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 말 전혀 없이 그냥 곧바로 올해 경제가 안 좋다. 경제 얘기 11번이나 했다고 하잖아요. 경제란 제일 단어.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뭐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뭐 수출 키우고 경제 성장도 키우고 뭐 네. 노동 뭐 교육 뭐 연금 개혁하고 뭐, 그리고 또 뭐 기득권을 유지하고 뭐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뭐 법치주의 뭐 이런 얘기 또 강조하고.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저 듣다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 그동안에 지금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지난 8개월의 경제 성적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경제팀의 실력 내지는 어떤 그걸 그대로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면에 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 음, 내용적인 면에 봐서도 빠진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거기 그 기득권 타파 막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뭐 앞서 다른 분들 뭐 이런 언급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기득권 타파라는 얘기도 사실 겉으로 말로 이렇게 듣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일단 최근에 어떤 뭐 화물연대 파업 그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나름대로 뭐 기업이나 재계 뭐 보수층 이쪽으로부터 좀 지지층을 좀 지지를 얻으면서 좀 그 지지율이 좀 반등 뭐 네. 그런 거에 좀 취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놓고 그렇게 막 노조가 기득권인가요? 뭐 기득권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뭐 그 귀중 노조라는 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하여튼 그런 노조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층이 과연 노조일까? 뭐 밖에서 잘 아시다시피 네. 이미 정치권부터 해서 뭐 재계, 정경유착부터 해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심,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뭐 원하청, 대중소기업 양극화 이런 부분들 여전히 있고 공공부문에서 뭐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또 뭐 검찰, 사법부, 뭐 기득권이 많네요. 모피아, 관피아, 그다음에 사교육시장 대형 대형 사학재단 뭐 비리 이런 거 보면 아니 그쪽 기득권들 놔두고 그쪽 기득권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놔두고 그냥 뭐 곧바로 노조 뭐 이런 것부터 뭐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면 과연 그게 얼마나 먹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이게 3대격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제일 이제 앞세우고 기득권 타파에 네. 있어서 노동개혁에 어떻게 보면 올인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성과급제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는 데는 뭐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짧은 신년사 발표였고, 근데 사실은 다들 이제 놀란 게 1월 1일 신년사 발표 그 이후에 1월 2일자에 네. 나오게 된 조선일보 인터뷰, 단독 조선일보 인터뷰, 인터뷰. 일면부터 오면에 걸쳐서 있었던 인터뷰. 네. 아, 또 저희 이걸 사진, 보고 저희 그림 나오죠? 네. 기자들도 좀 놀라고 했었는데 이러려고 네. 신년사 짧았냐 이러니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미 보셨습니까? 대통령실 쪽에서는 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다는 내용이 아마 돌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을 사실상 그 동안에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네. 특정 매체와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하는 대통령이 있었나?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기자 생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신년에서는 없었던 것 없었던 같아요. 거죠. 없었던 느낌이 사실 드네요. 오마이뉴스가 네.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먼저 단독 첫 인터뷰한 매체긴 해요. 근데 그때는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었고 그때 당선자 신분에 취임도 전이었어요. 아, 그때는 그랬죠. 네. 그때 그랬죠 2003년. 근데 신년 기자회견과 신년 기자회견은 당연히 그 모든 대통령들이 좀 해왔던 어떤 관례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걸 깬 거죠. 어떻게 깬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조선일보 1면부터 아까 5면에 걸쳐가지고 진짜 되도록 그 웬만한 그 모든 신문들이 1년치 네. 매 1월 2일 1일자든 1월 2일자 신문을 언론사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새해 기획도 하고 그렇죠. 새해 어떤 사설이나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담고. 근데 사실 조선일보도 많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5면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애를 한 거죠, 사실상. 네. 그만큼 조선일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만큼 다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그러면 너희들한테 단독 인터뷰를 줄게 그러면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마 작년에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전에 김건희 씨가 먼저 언론에 등장을 해요 원래. 저게 혹시 준비된지 모르지만 저희 옛날 6월달에 한번 네.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6월달 김건희 씨가 이미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랬죠. 예, 네, 저 기억납니다. 저 반려동물 네. 그걸 가지고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어허. 대통령도 하지 않는 인터뷰를 대통령 배우자가 가장 먼저 인터뷰한 것도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대통령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인데 네. 물론 첫 때도 1시간 반짜리 인터뷰였어요. 그때 그 취임한 지 한 달 반 지났을 때 6월 13일자거든요. 네. 서울신문에서. 그러니까 저 이미 그 당시 이후에 여러 가지 김건희 씨 여러 가지 그 행보 그다음에 그때 지인 그 논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과연 이미 첫 때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 먼저 이제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사례가. 이미 대통령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언론 첫 인터뷰인데 네. 사실 영부인 김건희 씨가 먼저 국내 첫 언론 인터뷰를 먼저 했어요. 작년 6월달에 그렇군요. 6월달에 네. 먼저 했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조선일보 인터뷰 이거 보면 네. 정말로 신년회견을 취소하고도 할 만한 인터뷰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 기자도 이제 이런 인터뷰나 특히 네. 이런 대통령 인터뷰 뭐 그다음에 어떤 장관 뭐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일보 썼습니다만 정치 사회 외교 경제 이런 분들 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2시간 넘게 하여튼 뭐 인터뷰를 했다고 조선일보 썼고 그리고 지금 그때 지면을 보니까 편집국장, 정치사회 산업부장 그다음에 기자 둘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명입니까? 6명의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많은 분야를 인터뷰를 뭐 내진 이 대통령 얘기를 듣기에는 솔직히 뭐 필요하죠. 같이 붙어서. 네. 근데 실제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태원 참사, 음. 12구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도 없습니다. 네. 뭐 얘기는 해요. 이상민 장관의 어떤 뭐 정무적 책임 오히려 그 답변이 이상민 장관 책임에 대한 어떤 반박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답변만 실어주는 어떤 내용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 정무적 판단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식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연 뭐 정무적 책임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법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을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인터뷰 그 아까 5면에 걸쳐서 그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네. 뭐 그 안에 보면 뭐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죠. 인터뷰 하다 보면 뭐 잠깐이라도. 근데 그 한 꼭지도 거의 신변 잡기 이거죠. 네. 김건희 씨가 네. 대외 활동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더라. 반려견 반려묘 뭐 입양 얘기도 하고 대통령 체력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네. 그걸 또 지면에 싣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정치 사회 그다음에 경제 남북 관계 외교 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뉴스 새로운 것 뭐 정치의 뭐 중대 선거구제 이거는 이미 후보 때도 얘기했고 네. 그나마 새롭다고 할 만한 게 한미 공동 기획과 그다음에 뭐 공동 뭐 그 연습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얘기 중이고 네.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얘기한 그것이 그나마 뉴스인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걸 뭐 난이라고 했는데 단칼에 노라고 네, 하니까 또 대통령실에 또 해명이 나왔죠. 나왔고 백악관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네, 또 그렇게 나왔죠.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 내용도 그걸 빼면 거의 정말 너무 알맹이가 없고 네. 그래서 조선과 했구나. 그냥 5면을 내주니 조선과 한가 인터뷰한 게 아닌가 막 그런 그래요.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분야,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얘기하면서 노동 개혁 얘기했는데 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또 눈길을 좀 끌만한 아니면 관심 있게 볼만한 경제 분야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내용 한번 저기 보시면 네. 경제 부동산 정책 가지고 또 한 그 지면 하나 부동산 정책. 경제와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저 네.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면에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 못 담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온라인이나 지면에 못 담았다면 온라인에 좀 전문이라도 좀 올리는 서비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다른 그 지면들 그 언론사들 보면 네. 지면의 어떤 사진과 이런 한계 때문에 전문은 또 별도의 온라인에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이번에 제일 못 본 것 같고 경제와 관련된 질문이 총 5개입니다. 5개. 그 중에 근데 정말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3가지예요. 3개. 3개. 예. 네. 새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내년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뭐 네. 같은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민생과 사회적 약자 네. 배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물가, 금리, 뭐 그다음 거시지표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가계와 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뭐 이미 저희들이 작년 내내 얘기했던 지적했던 것들 내용이네요. 했던 거이고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기업들 이제 뭐 신산업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뭐 일자리도 늘려야 된다.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만 뭐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나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지금 갑자기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경착륙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새 대출과 세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규제를 풀겠다? 풀겠다. 아. 그리고 이제 이미 오늘자 어제도 뭐 나왔죠? 부동산 대책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발 네. 발언으로 이제 뭐 나오고 거기 사실상 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용산 빼고 뭐 다 푼다는 건데 네. 부동산이 이따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세제 다 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그런데 음. 지금까지도 부동산 값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규제를 거의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풀었죠. 네. 음. 근데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인터뷰에서 저는 좀 그 유심히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네. 그런 얘기 하나 있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예, 이런 예. 얘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인식이 정말 좀 아니한 게 아니라 전형적인 어떤 그 집부자들 이번에 네. 빌라왕 사건 전세 사기 아, 사건 그렇죠. 있잖아요. 집부자들 얘기랑 집부자들 쉽게 말하면 집 있는 사람들이 철저한 입장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고 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네.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 참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네. 자산가들 향해서 이제 부동산 좀 사달라 그걸 이제 세금을 덜 내줄 테니까 그렇죠. 시그널 계속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 임차인에게 네. 전가가 될 거다라고 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있는 사람들 얘기죠. 정말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냥 집값을 떨어뜨리면 돼요.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우리 정부가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고 집값이 낮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해서 그렇죠. 집을 사고 사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가 값싼 주택, 좋은 값싼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아니 왜 다주택자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 이미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그게 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경기 큰 이 경제 상황과 연관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다 규제를 풀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된다는 게 과연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것이냐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부자들 그다음에 집 투기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 그런 네.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집값은 여전히 높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집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자산가들이나 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체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네들 집 돈 있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좀 음. 집값을 방어해라. 음. 세금 깎아줄 테니까 그런 그런 정책을 셈이죠. 쓰겠다는 거예요. 네.